그야말로 백주에 흉기를 들고 설치는 흉악범 피의자 많잖아요. 뭐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민들은 물론이고 이 경찰관들도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많았죠. 경찰이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이란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번 주제에는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위험 권총. 뭐 이름에 딱 나와 있죠. 위험을 낮춘 그런 권총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경찰에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위력이죠? 네, 일단 위력은 현재 경찰에서 지급된 389경 리볼버 권총보다 10분의 1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 10% 네. 정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22년부터 벌써 도입이 이제 시범 도입을 예정했었고 2023년에 이상동기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랬죠. 44건이나 발생했었고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경찰 얘기들을 들어봐도요. 실제 권총은 무겁고 그리고 범인 제약용으로 살상력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살상보다는 제압을 목적으로 한 총이 필요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위험 권총을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압이 목적인 거죠. 사망까지 하고 그러면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도입이 추진된 건 약 3년 전부터인데 실제 보급이 이제 내년까지니까 4년이나 늦어진 이유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무엇보다도 일부 성능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이런 성능 미흡이 이제 보급이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인데요. 무엇보다도 그 장거리의 명중률 향상도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가 이거 하나의 모델로 삼은 게 이제 현재 경찰이 쓰고 있는 K5 권총을 기준으로 해서 한 13.7m 정도에서 정확하게 목표하는 부위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동안 이것이 이제 미흡했다가 작년 말에 성능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또 하나는 낙하 충격 시 그러니까 이렇게 권총을 떨어뜨렸거나 네. 이렇게 됐을 때 격발이 되어가지고 사고가 생기는 이런 걸 막기 위한 이런 잘못 나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안전장치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것들을 갖추는데 그동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늦어도 안전하게 출시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랜 기간 이 까다로운 성능 테스트들을 거쳐서 나온 저위험 권총. 실제로 발사되면 어떤 위력을 보이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살상탄으로 직접 사격도 해봤는데 반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총기가. 조준한 목표 지점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나. 제가 30년쯤 전에요. 남태령 경찰 사격장 가서 저 38 리볼버 직접 쏴봤습니다. 영화와 완전히 달라요. 이 반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맞지도 않아요. 자,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 저위험 권총 현재 경찰관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그 권총들과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경찰에서 389경 리볼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양은 사실 비슷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어떤 그 모습과 다르게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전 389형 리볼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속 탄환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발사했을 때殺傷力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예를 들어 사격을 했다라고 해도 쏘면 허벅지가 뚫리는 위력을 갖고 있는 게 어우. 종전의 389경 리볼버 권총이고요. 이번에 그 저살상 권총 같은 저위험 권총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사격을 했을 때 허벅지 6cm 정도 박히는 그래도 정도의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지만 뚫리진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뚫려버리면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고무탄총이라는 걸 사용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그 명중률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번에 저위험 권총은 명중률을 높이는 데 핵심을 뒀고요. 그리고 제압에 더 위주로 더 이제 기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준하면 일단은 제압하는 그런 경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탄 같은 경우도 지금 9mm 보통탄하고 비비탄총 또 이제 공포탄하고 9mm 보통탄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 발사각과 수량, 탄의 종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스마트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블랙박스의 기능을 하는 어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잉 대응이라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떤 논란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죠. 네,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경찰관들이 일단 시범으로 지급부터 합니다만 저위험 권총 갖게 될 수 있나요? 예, 이제 이번에는 그 서울, 부산의 47개 경찰서에 총 1,410정, 그러니까 한 개 시범 경찰서당 한 30정 정도가 보급이 돼서 시험 단계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보고 사전 또 훈련을 거쳐서 2017년과 18년에 단계적으로 한 3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 보급을 해서 2029년까지는 1인당 1권총을 경찰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완료할 것으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한 4년 뒤에는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에서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의 그 자체 교육 훈련을 강화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연간 2번씩 해왔던 특별 사격 훈련을 앞으로 연간 4차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훈련 얘기 나오는 말 있잖아요.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실제 상황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피의자가 실탄에 맞아 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테이저건을 쓰자니 이것도 여러 문제가 있죠. 네, 지난 26일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광주에서 그 한 비경감이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흉기 난동자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공격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권총 3발을 발사했고 그 3발 중에 2발을 맞은 그 범인은 이제 결국은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테이저건은 발사됐다는 겁니다. 네. 비경감이 공격 당하는 상태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이제 상체로 테이저건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두꺼운 외투에서 이 전극, 그러니까 이 탐침이 박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튕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카에 튕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탐침이 2개가 박혀야만, 몸에 박혀야만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제 몸이 마비가 돼서 이 동작을 멈추게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 두꺼운 외투에 맞추게 되면 사실은 이 테이저건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하체에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조준을 해서 하체에 맞추는 건 되게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이거든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셔서 그렇지 그 잘 안 맞더라고요. 잘 맞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테이저건 경찰 입장에서 여름에나 이게 반팔 입고 피부가 노출됐을 때는 좋은데 감싸면 잘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판단 뭐였습니까? 예, 이제 흉기 공격에 대해서 실탄을 쏜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로 불입건 종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제 해당 광주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치명적인 2차 공격을 가해오고 있는 데 대해서 총기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것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에 해당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자, 이렇게 피의자가 경찰을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실탄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뭐 일단은 실탄을 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과도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징계를 받을 위험, 또 거기 소송까지 당할 위험들이 있는데 경찰 물리력 5단계가 이제 하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달돼 있는데 첫 번째는 수능, 두 번째는 소극적 대응, 세 번째는 적극적 저항, 네 번째는 폭력적 공격. 주목할 것은 다섯 번째 치명적 공격 단계인데요. 이때만 권총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권총 사용도 여기 경찰 총기 사용 규칙에 보면 일단은 경고를 3번 해야 됩니다. 칼 버려, 칼 버려, 칼 버려 한 다음에 그 3번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포탄을 하늘로 한 번 쏘게 되고 그다음에 실탄을 사용하는데 실탄을 사용할 때도 대퇴부 이하,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다리만 권총으로 사격해서 맞춘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거 빗나가면 바로 그냥. 그렇죠. 그러면 아까 광주에서 그런 사고 같이 다시 경찰에게 공격하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다시 위협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상황이 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실탄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실무에서는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경찰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만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저위험 권총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 수긍 기전은 완전히 돼요. 자, 우리 영화나 드라마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만 경찰관 수시로 총을 쏩니다. 영화에서는 뭐 아주 미국 활극을 펼치잖아요.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경찰관들이 실탄을 사용한 예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지난 9년간의 통계를 보면 경찰관들이 실제로 실탄을 사용한 사례는 39건. 그러니까 아마 한 해에 평균 4.3건 정도에 불과한데요. 우리가 한 해에 112에 신고되는 범죄 신고 건수가 전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2천만 건 됩니다. 2천만 건? 예, 2천만 건 가운데 이렇게 실탄이 사용되는 예는 한 해에 4.3건 수준이다. 그래서 경찰의 어떤 물리력 행사하는 그 실제의 그 경찰관들의 활동의 대부분은 수갑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한 95.8%가 수갑 사용이 대부분의 물리력 행사다. 그런데 이제 실탄을 썼다가 사고가 나면 언론이 대서특필하니까 그게 엄청 많은 것처럼 이게 오인, 그 착각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영화나 실제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외국에서는 어떨지 경찰들의 총기 사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기 자유화된 나라와 총기가 규제된 나라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총기가 규제된 나라 쪽에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활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랑 무기 사용 규칙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총기 사용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추상적 요건에 그쳐서 현장에서 사용은 좀 예외적으로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한 10명 안팎 정도 나오고 이런 총기 사용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무장하지 않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그 영국 경찰은 하긴 보비라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경찰봉 하나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좀 친근한 이미지죠, 영국 경찰은. 그래서 해외 주요국의 그 총기 사용은 우리나라 사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영국 가서 그 경찰관들 복장도 아주 예스럽잖아요. 그런데 거의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범죄가 없는가 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특수경찰, 테러경찰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게 미국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뉴스입니다. 미국은 좀 살벌하죠? 미국은 이제 총기 자유화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죠. 이게 우리가 이제 수정헌법에도 총기 사용이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부터 자신의 이 신변을 지키는 그런 역할로 총기를 소지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1,000명이 넘게? 네, 맞습니다. 그만큼 뭐 총기에 대한 어떤 실상이 굉장히 좀 뭐 여타 나라와 다른데요. 1989년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 공권력 집행에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이 총기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는 이런 총기 발사 남용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는 2019년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만 자위적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해라라고 좀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죠. 우리는 총기 사용 자유 국가가 아닙니다.